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주요 천연섬유의 특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면방직업이 성장하여 면섬유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천연섬유가 되어가는 과정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영국은 17세기 들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만들고 동인도에서 설립을 통해 인도, 동남아시아, 중국 등과 무역을 활성화하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국에서 16세기 이후 성행했던 모직물업이 수출 산업으로서 주목을 받고 장려되었습니다. 그런데 17세기 이후 영국, 네덜란드 등의 동인도 회사를 통해 값싸고 아름다운 인도산 면직물이 유럽으로 수입되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인도산 면직물은 인도의 도시 이름인 캘커타에서 유래해 캘리코라고 불렸는데 꽃, 동물 등 문양을 염색해 아름다웠습니다. 면직물의 특성상 세탁이 쉬웠던 데다가 염색 기술이 좋아 세탁을 해도 색이 바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기후 때문에 면화를 재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대신에 사용되던 천연섬유 중 경과 양모는 염색은 쉬웠지만 세탁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마는 세탁은 쉬웠지만 염색이 까다로워 주로 표백한 흰 직물로 사용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값싼 인도산 면직물의 아름다움과 실용성은 유럽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러자 영국의 모직물업은 인도산 면직물의 시장을 침식당해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유럽 대륙의 다른 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인도산 면직물 수입을 금지하게 됩니다. 1696년 캘리코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4년간의 논쟁을 거쳐 1701년 9월부터 인도에서 염색한 수입 캘리코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 후에도 법을 어긴 밀수나 법에서 금지하지 않은 면직물 수입 후 영국 내 염색이 성행했습니다. 그러자 1720년 영국 의회는 1722년 12월 이후 모든 염색 캘리코의 착용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캘리코 수입 금지를 둘러싼 이른바 캘리코 논쟁은 자유무역 옹호론자와 보호무역 옹호론자 간의 초기 논쟁으로서 유명합니다. 인도산 면직물은 이렇게 수입 금지가 됐지만 한번 불 지펴진 면직물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면공업이 영국에서 발전하게 되는데 그 과정은 동력과 기계를 활용한 생산성의 비약적 개선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랜 역사로 숙련된 수공업자들이 존재하는 인도의 면공업에 대항해 짧은 역사의 영국의 면공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면화를 면직물로 가공하는 과정은 크게 방적과 직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적은 면섬유를 꼬아 면사를 만드는 것이고 직포는 경사와 위사를 교차하여 천을 만드는 것입니다. 18세기 이후 영국 면방직업의 기술 발전은 방적과 직포 모두에서 이루어졌으며 서로 상승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즉, 직포에서 생산성이 상승하면 면사 수요가 늘어나 방적 기술의 발전을 자극했고 방적에서 생산성이 상승하면 직포 원료가 늘어나 직포 기술의 발전을 자극했습니다. 면 방적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직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포는 면뿐만 아니라 모든 천연 인조섬유에서 동일합니다. 경사의 위사를 위아래로 교차시키는데 한 번 위로 교차했던 경사를 다음번에는 아래로 교차하고 한 번 아래로 교차했던 경사를 다음번에는 위로 교차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직기의 원리도 그와 같은데 경사를 한 번은 홀수번째가 위로 가고 짝수번째가 아래로 갔다면 다음에는 홀수번째가 아래로 가고 짝수번째가 위로 가도록 반복합니다. 전통 직조에서는 이것을 보통 발로 합니다. 경사가 벌어질 때마다 위사가 들어있는 북을 그 사이로 좌우로 왕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북이 모든 경사를 통과하고 나면
위사를 때려 천을 단단하게 합니다. 전통 직조에서 이 두 가지는 보통 손으로 합니다. 그런데 손으로 북을 왕복하게 하다 보니 한 사람이 짤 수 있는 천의 폭이 넓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넓은 천을 자르면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한계를 극복한 것이 1733년 존 케이가 발명한 나는 북, 플라잉 셔틀이었습니다. 그는 줄을 잡아당기면 양쪽 막대기 중 하나가 북을 쳐서 날아가게 했습니다. 이로써 그 전에 두 사람이 했던 작업을 한 사람이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존 케이는 모직물 직조업자였지만 그의 나는 북은 면직물 직조에 도입되었고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됐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면사의 증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방적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면섬유를 꼬아 실을 만드는 작업인데 손으로 했을 때는 노동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실의 굵기도 일정하게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원래 실을 잡는 물레는 한 사람이 실 한 가닥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당기고 꼬고 감는 작업의 반복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로 구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767년 제임스 하그리브스가 바퀴 하나를 돌려 8가닥의 실을 생산할 수 있는 제니 방적기를 만들었습니다. 이 방적기는 물레와 마찬가지로 당기는 작업과 꼬는 작업을 번갈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인 1769년 리처드 아크라이트는 동력으로 물레방아를 이용한 워터프레임에 특허를 냈습니다. 이 방적기는 동력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면섬유를 당기는 작업을 여러 롤러를 통과하는 것으로 대체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제니 방적기가 생산한 실은 가늘지만 약했고 워터프레임이 생산한 실은 튼튼하지만 거칠었습니다. 1779년 세뮤얼 크럼프턴은 이 둘을 합친 뮬 방적기를 발명했습니다. 가늘고 튼튼한 실을 처음에는 수력, 나중에는 증기기관의 힘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싼 값에 대량의 면산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사의 대량 생산은 원료가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원면 생산에서 골칫거리였던 것은 씨를 제거하는 작업이었는데 1793년 일라이 휘트니가 조명기를 발명하여 장애물이 사라졌습니다. 이를 계기로 미국 남부에서 노예 노동에 의한 플랜테이션이 크게 발전하였고 영국의 면방직업도 미국 남부에 크게 의존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면방적 생산성의 비약적 개선이 이루어지자 이제 다시 직포의 생산성 개선이 과제가 되었습니다. 나는 북을 사용한 직기는 과거의 직기에 비해서는 개량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사람의 힘에만 의존한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한계는 1785년 에드먼드 카트라이트가 동력직기를 발명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경사가 한 번은 홀수번째가 위로 가고 짝수번째가 아래로 갔다면 다음번에는 홀수번째가 아래로 가고 짝수번째가 위로 가도록 반복하여 직조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 천에 패턴을 넣은 고급 직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은 숙련된 직조공들만 할 수 있었던 것인데 1804년 프랑스의 조제프 마리 자카르는 천공 카드를 활용해 동력직기로도 그 작업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영국은 세계 면방직업의 최강자가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과거처럼 인도산 면직물이 영국 섬유산업을 침식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산 면직물이 인도 섬유산업을 침식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는 영국 섬유산업의 설비가 세계 면방적기 그리고 동력직기의 70%를 차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시작된 면방직업의 기술 발전은 공장제 공업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의 산업혁명과 면방직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던 것입니다. 영국의 방직기술은 1843년 영국 정부가 섬유기계 수출 금지령을 폐지하자 세계 각지로 전파되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은
영국산 설비 또는 기술을 수입해 면방직업을 발전시켰고 각 나라마다 산업혁명을 거치게 됩니다. 각국에서 면방직업이 성장한 결과 19세기 말이 되면 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섬유가 되었습니다. 1900년부터 1930년까지 세계 섬유 생산량 중 면의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면의 비율은 서서히 하락하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볼 인조 섬유의 생산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혁명기 면방직업의 성장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인조 섬유로 초점을 옮겨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